할머니, 이거 좀 꿰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연립주택 한 층에 작은 반찬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글씨로 영숙이네 반찬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이 동네 어르신들은 다들 알고 계셨습니다. 영숙 할머니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70을 넘긴 영숙 할머니는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셨습니다. 남편 상철 할아버지보다 항상 조금 먼저 일어나서 조용히 부엌으로 가셨지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국 끓일 준비를 하셨습니다. 멸치 우린 육수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면 그제야 상철 할아버지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셨어요. 여보, 또 혼자 일어났어? 괜찮아요. 당신은 좀 더 쉬세요. 이런 대화가 오간 지도 어느덧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두 분은 젊었을 때부터 함께 장사를 하셨거든요. 처음엔 시장 좌판에서 나물을 팔았고 나중엔 김밥집도 해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지금처럼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셨지요. 가게는 정말 작았습니다. 손님이 서너 명만 들어와도 비좁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영숙 할머니가 담근 김치, 직접 끓인 된장, 정성스레 무친 나물들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콩나물 무침은 정말 일품이었어요. 영숙 할머니만의 비법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콩나물 무침 주세요. 김치도 더 담아주세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면 영숙 할머니는 늘 넉넉하게 담아주셨습니다. 가끔은 돈을 조금 덜 받기도 하셨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잔돈 몇 장을 꺼내면 영숙 할머니는 그냥 받으셨지요. 할머니, 이거 모자라는데요? 아니에요,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상철 할아버지는 가끔 그런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장사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괜찮아요. 우리도 먹고 살잖아요. 저 할머니는 우리보다 더 힘드실 거예요. 길 건너 분식집을 운영하는 미숙 씨도 영숙 할머니와 친했습니다. 나이는 한참 어렸지만 두 분은 자주 안부를 물으며 지냈지요. 장사 끝나고 가끔 마주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영숙 언니, 요즘 장사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미숙 씨네는? 저도 비슷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동질감이 있었지요. 그렇게 영숙 할머니와 상철 할아버지는 매일을 살아가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하나하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손님을 받고 저녁에는 함께 국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지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가 자주 기침을 하셨거든요. 처음엔 그냥 감기려니 했는데 기침이 계속됐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나이 먹으면 다 이래요.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잖아요. 병원비가 얼만데. 우리 형편에 그런 돈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요즘 들어 장사가 예전만 못했거든요.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동네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네 반찬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매출은 점점 줄었고 월세와 관리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적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늦게 주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두 분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상철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가게 정리하는 게 어때요? 왜요, 갑자기? 나도 이제 힘들고. 당신도 많이 힘들어 보여요. 가게 정리하고 조용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숙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가게를 정리하면 두 분은 뭘 하고 사셔야 할까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나이였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조금 더 생각해봐요.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상철 할아버지가 또 기침을 했거든요. 가래 끓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꼭 병원에 가야겠어.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의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 밤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거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영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응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상철 할아버지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하지만 영숙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의 손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급성 폐렴이라고요.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며칠 동안 상철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면회 시간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 계신 남편을 보며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만 흘렸지요. 상철 할아버지는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입원한 지 며칠 만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지요. 반세기를 함께한 남편이 영숙 할머니 곁을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동네 분들 몇 분과 미숙 씨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며칠 내내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장례 비용, 병원비, 이것저것 처리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영숙 할머니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병원비와 장례 비용으로 모든 적금을 깼고 손에 쥔 건 100만 원 정도뿐이었습니다. 밀린 월세도 있었고 관리비도 내야 했지요. 그렇게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 균열은 곧 영숙 할머니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며칠 동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무엇보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잘 수 없었지요. 미숙 씨가 가끔 찾아와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언니, 이거라도 좀 드세요. 고마워요.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자분이었어요. 그분은 영숙 할머니를 보더니 조의를 표했습니다. 할머니 상 당하셨다면서요? 조에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게 계약이 이번 달 말로 끝나잖아요. 아, 그렇지요. 연장하실 생각 있으세요? 영숙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장하고 싶었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보증금도 월세도 낼 수 없었거든요. 건물주는 할머니 표정을 보고 알아차렸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분이 이 자리를 쓰고 싶다고 하셔서요. 할머니가 연장 안 하시면 다음 달부터 새 세입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어차피 혼자서 가게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건물주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텅 빈 가게를 둘러봤어요. 오랜 세월 인생이 담긴 이 작은 공간을 이제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영숙 할머니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모두 버렸고 그릇과 집기들을 팔았지요. 하지만 헐값이었습니다. 중고로 팔아봤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겨우 갚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이젠 집 문제가 남았습니다. 살고 있던 연립주택도 월세였거든요. 이제 그 돈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집주인도 형편이 어려웠어요. 할머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도 은행 대출 갚아야 해서요. 다음 달까지만 기다릴게요. 알겠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살림살이를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갈지 결정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꼭 필요한 옷가지와 이불, 그리고 낡은 재봉틀 하나만 챙겼지요. 재봉틀은 남편이 오래전 결혼 기념일에 사준 거였습니다. 손재봉틀이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젊었을 때 바느질을 잘했거든요. 결혼 전에 양재학원도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시작하면서 바느질은 거의 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재봉틀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가실 건데요?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복지관에서 임시 거처 알아봐 준대요. 거기 가서 잠깐 있을 거예요. 사실 복지관 상담사가 고시원 하나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월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갈 곳이 없었으니 거기라도 가야 했지요. 이사하는 날 영숙 할머니는 짐을 싼 비닐봉지 몇 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오랜 세월을 살았던 동네가 보였어요. 반찬 가게가 있던 자리, 매일 아침 산책하던 골목길, 남편과 함께 장을 보던 시장. 모든 게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겨우 누울 공간만 있었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지요.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라도 피할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으니까요. 월세를 내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한 달은 버틸 수 있을까 말까 한 금액이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그날 밤 좁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편도 없고 가게도 없고 집도 없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정말 끝인가? 영숙 할머니는 처음으로 절망을 느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모든 걸 잃었거든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고 포기하기엔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며칠 동안 영숙 할머니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먹을 것도 거의 사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끼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버텼습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어요. 무기력해졌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이대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하지만 복지관 상담사가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그럭저럭요. 밥은 잘 드시고 계세요? 먹고 있어요. 상담사는 영숙 할머니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도시락을 하나 놓고 갔지요.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싸운 거예요. 고마워요. 영숙 할머니는 그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직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뭐라도 해야겠다고.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70이 넘은 나이에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영숙 할머니는 방 한 구석에 놓인 재봉틀을 바라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재봉틀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감촉이었지요. 바느질. 내가 할 수 있는 게 바느질이었지. 그렇게 영숙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나날들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좁고 어둡고 습했거든요. 영숙 할머니는 낮에는 방에서 나와 동네를 걸어 다녔어요. 방 안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저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지만 그마저도 부담이었거든요.
영숙 할머니는 편의점에서 제일 싼 걸 사서 먹었습니다. 가끔은 빵 하나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지요. 몸무게가 더 줄어들었어요. 미숙 씨가 가끔 찾아와 밥을 사주었습니다. 언니, 이거라도 드세요. 미안해요. 자꾸 신세만 지내.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전에 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미숙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예전에 분식집이 어려울 때 영숙 할머니가 반찬을 나눠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지요.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어요. 무기력해졌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이대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영숙 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고시원으로 돌아가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고 비를 피할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지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곳으로 걸어가 앉았어요.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몸을 덮었지요. 추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영숙 할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영숙 할머니는 여전히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기력도 없었고 움직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이대로 있고 싶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 분식집 불이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미숙 씨가 문을 잠그고 나오셨어요. 그분이 영숙 할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달려오셨지요. 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 씨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어요. 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어서 들어와서 국물이라도 드세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긴요. 어서 들어오세요. 미숙 씨는 영숙 할머니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식집 문을 열었지요. 안은 따뜻했습니다. 미숙 씨가 의자를 권하고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드세요. 오늘 장사 끝났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따뜻한 걸 먹어봤던가. 미숙 씨는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은 뭐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세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요. 미숙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라면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잘 먹었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미숙 씨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앞치마였어요. 그런데 한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혹시 이거 좀 꿰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바느질을 못해서. 영숙 할머니는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만져봤어요. 손가락에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옛날에 바느질을 잘했거든요. 바늘이랑 실 있어요? 네, 잠깐만요. 미숙 씨가 바느질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바늘에 실을 꿰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어진 부분을 꿰매기 시작했지요. 한 땀, 두 땀. 바느질을 하는 동안 영숙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움직이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영숙 할머니는 바느질을 마쳤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말끔하게 꿰매어졌어요. 미숙 씨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거의 안 찢어진 것처럼 됐어요. 별것 아니에요. 옛날에 배운 거라. 아니에요. 저는 못하는 건데 언니는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미숙 씨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지폐 한 장이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아니에요. 라면도 얻어먹었는데. 아니에요. 언니가 일하신 대가예요. 꼭 받으세요. 영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바느질 정말 잘하시는데 혹시 다른 분들 것도 해주시면 어때요? 다른 분들요? 네. 요즘 수선하는 데가 없어서 다들 불편해하거든요. 언니가 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숙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숙 씨 말을 들으니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 할머니는 손에 쥔 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바느질. 내가 할 수 있는 게 바느질이었구나.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뭔가를 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손글씨로 적었어요. 오수선합니다. 싸게 해드려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간절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그 종이를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지. 손은 아직 움직이잖아.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조금 생겼거든요.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고 아침이 되면 개겠지요. 영숙 할머니는 그 아침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좁은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일찍 눈을 뜨셨어요. 오늘은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젯밤 적어둔 종이를 꺼내봤습니다. 오수선합니다. 싸게 해드려요. 글씨가 어설펐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낡은 손재봉틀이었어요.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사준 거였습니다. 수십 년 된 물건이었지만 아직도 잘 작동했지요. 할머니는 재봉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이네. 이제 다시 일을 해야겠어. 미숙 씨 분식집 앞 골목으로 갔습니다. 미숙 씨가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작은 의자 하나를 놓고 재봉틀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종이를 벽에 붙였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손님만 오면 됐지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갔어요. 종이를 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앉아 기다렸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지요. 해가 지고 할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며칠째 되는 날 드디어 첫 손님이 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였어요. 할머니, 여기서 수선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끼 좀 부탁드려요. 단추가 떨어졌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건넨 조끼를 받아들었습니다.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바늘에 실을 꿰고 단추를 달기 시작했지요. 금방 끝났습니다. 단추가 말끔하게 달렸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얼마예요? 조금만 주세요. 그건 너무 싼데. 괜찮아요. 간단한 거니까요. 경비원 아저씨는 잔돈 몇 개를 주고 갔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손에 쥔 돈을 바라봤어요. 첫 수입이었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기분은 좋았지요. 며칠 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엄마였어요. 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인형 좀 부탁드려요. 아이가 가지고 온 인형을 봤습니다. 팔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계속 안고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인형을 받아들며 웃었어요. 얘가 이 인형을 많이 좋아하나 봐요. 네, 자면서도 안고 자요. 근데 어제 팔이 떨어져서 울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영숙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인형을 꿰맸습니다.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튼튼하게 여러 번 감아서 꿰맸지요. 아이가 또 안고 다녀도 떨어지지 않도록요. 잠시 후 완성됐습니다. 다 됐어요. 아이가 인형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고마워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조금만 주세요.
엄마가 돈을 주고 갔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돈을 받으며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영숙 할머니는 하루벌이를 세어봤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그 돈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가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치마단 올리기, 바지 기장 줄이기, 가방 손잡이 꿰매기. 간단한 일들이었지만 영숙 할머니는 하나하나 정성껏 해드렸지요. 한 달쯤 지나자 영숙 할머니는 하루하루 조금씩 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밥을 사 먹고 월세를 낼 수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밖에서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이게 편해요. 사람들 눈에도 잘 띄고요. 그래도 비 오면 어쩌려고요? 그럴 땐 쉬어야지요. 사실 비 오는 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도 할 수 없었고 수입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손이 꽁꽁 얼어 바느질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일했습니다. 미숙 씨가 따뜻한 호빵을 가져다 주셨지요. 언니, 이거 드세요. 몸 좀 녹이시고요. 고마워요. 언니, 요즘 어디 사세요? 고시원에 있어요. 거기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불 덮으면 되니까요. 미숙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영숙 할머니도 미숙 씨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서로 마음으로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바느질 잘하는 할머니로요. 사람들은 작은 수선거리를 들고 찾아왔고 영숙 할머니는 하나하나 정성껏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 할머니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이 조금 쌓여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몇 달 전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여보,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별을 보며 남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내겠다고. 내 손으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봄이 왔습니다. 골목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손님도 꾸준히 있었고 하루벌이도 안정적이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수선일 하고 있어요. 허가증 있으세요?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가증이 필요한 줄도 몰랐거든요. 없는데요. 할머니, 여기서 노점 영업은 허가 안 된 겁니다. 그런가요? 저는 몰랐어요. 남자는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오늘은 경고만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저는 장사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규정이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미숙 씨가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보고 있었던 거지요. 언니, 어쩌면 좋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일을 못하는 건가? 그 사람들도 참. 언니가 누구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짐을 쌌어요. 재봉틀과 의자를 챙겨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요. 이제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며칠 동안 영숙 할머니는 고시원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다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다른 장소를 찾아보자. 허가가 필요 없는 곳을 찾아보자. 그렇게 며칠을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시장 뒤편에 낡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폐가 수준이었어요. 한쪽 공간이 비어 있었는데 문도 없고 창문도 깨져 있었지요. 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봉틀을 놓고 종이를 붙였어요. 오수선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지요. 하루에 한두 명 정도만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사람들이었어요. 수입은 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하루에 벌기도 힘들었지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이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영숙 할머니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눈이 침침했지만 일을 해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어요. 돈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요. 몸무게는 더 줄었고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숙 할머니는 폐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바느질을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다시 바늘을 들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동안만큼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손은 아직 움직이네. 그럼 살아야지. 영숙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한 땀, 두 땀. 어둠 속에서도 바늘은 천을 뚫고 나왔어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영숙 할머니는 홀로 어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 할머니는 폐가에서 잠을 깼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어요. 여기서 자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고시원까지 갈 기력이 없었던 겁니다. 온몸이 쑤셨고 머리가 지끈거렸지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올 수 있었으니까요. 영숙 할머니는 몸을 일으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날도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거든요. 주머니에 남은 돈도 얼마 없었어요. 해가 지고 또 밤이 왔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또 폐가에서 밤을 보냈지요.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이불도 없이 그저 옷으로 몸을 감쌀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할 수 있어. 손은 아직 움직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밤을 견뎠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었지요. 할머니는 재봉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버텼네. 오늘도. 그렇게 영숙 할머니는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늘을 들고 또 시작했지요. 위기의 파도는 거셌지만 영숙 할머니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여전히 폐가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하루 벌이는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언니. 미숙 씨였습니다. 한참을 찾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미숙 씨는 영숙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안 되겠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미숙 씨는 영숙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미숙 씨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언니, 제가 자리 하나 알아봤어요. 자리요? 네, 우리 가게 근처 구두수선소 있잖아요. 거기 옆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주인 아저씨한테 말했더니 괜찮대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거기는 건물 아니라 괜찮아요. 비도 안 맞고 추위도 덜하고요. 영숙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웠지만 또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미숙 씨는 단호했어요. 언니, 이러다 큰일 나요. 어서 가요.
미숙 씨는 영숙 할머니 짐을 들었습니다. 재봉틀과 의자를 챙겨서 함께 걸었지요. 영숙 할머니는 떨리는 걸음으로 뒤따라갔습니다. 구두수선소 옆 공간은 정말 작았습니다. 겨우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붕이 있었고 벽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지요. 여기 쓰세요. 구두수선소 아저씨도 좋다고 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 씨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언니, 우리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예요. 혼자 힘들게 하지 마세요. 구두수선소 아저씨도 나오셨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었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여기서 편하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우리 같이 장사하는 거지요. 그날부터 영숙 할머니는 새로운 자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구두수선소 아저씨도 친절하셨어요. 가끔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시기도 했지요.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 같이 버텨봅시다. 고맙습니다. 자리가 좋아서인지 손님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수선하러 온 사람들이 영숙 할머니를 보고 옷도 맡겼거든요. 하루벌이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루하루 벌이가 생겼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주 찾아오는 아주머니, 가끔 오는 할아버지, 아이 옷을 들고 오는 젊은 엄마들. 영숙 할머니는 그분들과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바느질 정말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래 했거든요. 이게 얼마예요? 조금만 주세요. 할머니, 이건 너무 싼데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돼요. 영숙 할머니는 늘 적게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주는 게 더 좋았어요. 그게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영숙 할머니는 조금씩 유명해졌어요. 바느질 잘하는 할머니, 정직한 할머니로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도 더 늘었습니다. 구두수선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장사 잘 되시네요. 덕분입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잘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저도 덩달아 손님이 늘었어요. 두 분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이 순간이 참 좋았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 할머니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모은 돈이 조금 쌓여 있었어요. 여전히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영숙 할머니에겐 큰 의미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안정되는 건가.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고 매일매일이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미숙 씨가 저녁을 사주셨습니다. 두 분은 함께 앉아 밥을 먹었어요. 언니, 요즘 좀 어때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거지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포기하잖아요.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손이 움직이는 한, 바늘을 들 수 있는 한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숙 할머니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었거든요. 할머니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일할 곳이 있었고 찾아올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작은 반전이었지만 영숙 할머니에겐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지만 삶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에도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꽤 오랜 시간 이 일을 하셨지요.
손님도 꾸준했고 생활도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숙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할머니.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제야 영숙 할머니는 기억이 났어요. 예전 반찬 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어머, 경미 씨.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한참 찾았어요. 경미 씨는 영숙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할머니, 반찬 가게 문 닫으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경미 씨, 어떻게 날 찾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지요. 할머니가 이쪽에서 바느질 일하신다고 해서요. 경미 씨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때 반찬값이요. 제가 못 드렸던 거. 이제야 갚으러 왔어요. 영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예전 일이었거든요. 경미 씨가 어려운 시절 반찬값을 못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냥 주셨었지요.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아니에요, 할머니. 꼭 드려야 해요. 경미 씨는 봉투를 영숙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경미 씨가 단호했어요. 할머니가 그때 저한테 해주신 거 있잖아요. 돈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경미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그때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만 남았어요. 애들 밥 먹이기도 힘들었지요.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네 반찬을 먹으며 버텼어요. 할머니가 돈 안 받으셔도 그냥 주시고 많이 담아주시고 덕분에 애들이 굶지 않았어요. 그랬었지요. 할머니가 그때 해주신 말 기억나요?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경미 씨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영숙 할머니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경미 씨가 눈물을 흘리며 반찬을 받아가던 모습, 아이들 손을 잡고 가던 뒷모습. 그때는 영숙 할머니도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눴었지요. 경미 씨, 그럼 이젠? 네, 할머니. 이제 좀 살만해요. 남편이 다시 일 시작했고 저도 작은 가게 하나 냈어요. 애들도 잘 자랐고요. 경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할머니도 따라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할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야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경미 씨는 또 한 번 영숙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할머니 혼자 사시나요? 네.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요. 아직도 힘들고요. 경미 씨는 영숙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자주 올게요. 옷 수선할 거 생기면 꼭 가져올게요. 고마워요. 경미 씨가 돌아간 후 영숙 할머니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그 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에 했던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기적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마음이 마음으로 돌아온 것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영숙 할머니는 미숙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영숙 할머니는 경미 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숙 씨도 감동했어요. 와, 세상이 아직 따뜻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몰랐어요. 그때 한 일을 이렇게 기억해 줄 줄은. 언니가 좋은 일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은 반드시 돌아온대요.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세상은 때로 차갑지만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서로에게 전해지고 순환하는 거였지요.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잘했지요? 힘들어도 나눠서 살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돌아왔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미 씨는 정말 자주 찾아왔습니다. 수선할 거 없어도 그냥 들렀어요. 영숙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을 사다 주기도 했지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고마워요, 경미야. 둘은 이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경미 씨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영숙 할머니께 상담했고 영숙 할머니는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지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경미 씨, 미숙 씨, 구두수선소 아저씨, 그리고 단골 손님들. 많은 사람이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이었지요. 영숙 할머니는 그걸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 아직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더 들었어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지요.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작은 칸막이를 쳐서 영숙 할머니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간판도 달았습니다. 영숙 손바느질이라고요.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간판 아래 작은 글귀를 더 달았습니다. 찢어진 건 다시 꿰매면 됩니다. 이 글귀는 금방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지요. 단순한 수선집 간판이 아니라 삶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손님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옷수선뿐 아니라 가방, 신발, 인형, 이불. 온갖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하나하나 정성껏 꿰매주셨지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은 영숙 할머니가 바느질하는 걸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많이 해봐서 그래. 너도 크면 할 수 있어.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영숙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이 아이들이 손주처럼 느껴졌거든요. 경미 씨는 이제 영숙 할머니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렀고 주말에는 함께 밥도 먹었어요. 할머니, 이제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셔야죠. 경미 씨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여기도 익숙해졌어. 그리고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돼. 할머니, 제가 작은 원룸 하나 알아봤어요. 보증금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미 씨한테 더 신세 질 수 없었거든요. 경미야, 고마운데 내가 스스로 해볼게. 조금만 더 모으면 나도 방 하나 얻을 수 있어. 경미 씨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자존심을 알았거든요. 몇 달 후 영숙 할머니는 정말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고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경미 씨와 미숙 씨, 구두수선소 아저씨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지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모두들. 영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전 모든 걸 잃고 고시원에서 지낼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첫 잠을 잤습니다. 편안했어요. 따뜻했지요.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벽에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살아냈어요. 우리 다시 시작했어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수선집은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었어요.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옷을 수선하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영숙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요즘 힘들어요.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바느질하며 들어주셨어요. 왜 힘든데? 회사에서 잘린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영숙 할머니는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있잖아, 사는 게 그래. 찢어지고 풀려. 하지만 다시 꿰매면 입을 수 있어.
여성은 영숙 할머니를 빤히 보았습니다. 찢어진 옷도 꿰매면 다시 입을 수 있잖아. 인생도 그래. 무너졌다고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 나도 쉽지 않았어. 하지만 할 수 있어. 내 손은 아직 움직이잖아. 내 마음은 아직 뛰잖아. 그럼 살 수 있어.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 손을 꼭 잡아주셨지요. 울어도 돼.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해. 약속해. 네. 할머니. 그렇게 영숙 할머니는 옷을 꿰매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꿰매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단순히 바늘을 드는 손이 아니었어요. 희망을 전하는 손이었습니다. 현재 영숙 할머니는 여전히 시장 한켠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세요. 간판은 여전합니다. 영숙 손바느질 마이너스 찢어진 건 다시 꿰매면 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영숙 할머니는 오늘도 바늘을 듭니다. 한 땀, 두 땀. 정성스럽게 꿰매지요. 사는 게 그래요. 찢어지고 풀려도 다시 꿰매면 입을 수 있잖아요.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위로받고 희망을 얻어갑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은 따뜻하지요. 작은 도움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인생을 다시 꿰맵니다. 영숙 할머니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비 오는 날 다시 피어난 바늘꽃. 그것은 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일어선 이야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이야기. 오늘도 영숙 할머니는 바느질을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할 것입니다. 손이 움직이는 한, 마음이 뛰는 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영숙 할머니를 찾아올 것입니다. 찢어진 옷을 들고 아픈 마음을 안고 영숙 할머니는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따뜻한 미소로 정성스러운 바느질로. 어서 와요. 앉으세요. 할머니가 금방 고쳐드릴게요. 바늘은 오늘도 천을 꿰뚫습니다. 실은 오늘도 천을 이어줍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